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36강입니다. 꼭 말로 해야 알아. 이 말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사랑을 가늠할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죠. 왜 내 마음을 몰라야 대한 대답은요, 간단해요. 표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가 됩니다. 꼭 말을 해야 알아 하고 뚱할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일이죠. 자, 오늘은 논박의 논박부터 듣죠. 꼭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알아. 사람 속을 뭘로 알겠어? 너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 너는 독심술을 하느냐고. 말을 해도 알까 말까 한 게 마음인데 이까지 다물고 마음을 알아달라니 황당하네. 내기는 장신용이 아니야. 들어야지 어떻게 알아. 넌 내가 말해도 모르면서 왜 그래? 뭘 바라는 거야? 헛된 기대 말고 전공법을 쓰라고. 자, 전공법을 쓰라고 하네요. 옆구리 찔러 절 받아라 하는 말 있죠. 현명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말해도 몰라요가 문제죠. 왜 말해도 모를까요? 이건요, 서로가 비일치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상담학자 사티어는요, 사람들이 쓰는 의사소통 방식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이라고 나눠서 말합니다. 오늘 내 의사소통 방식 점검해 보기로 하죠. 첫째는 회유형입니다. 한마디로 비위 맞추기형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려고 동의하는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뜻을 따르지요. 당신 뜻이 곧 내 뜻입니다.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이 우리 가정의 화목이다 라고 굳게 믿는 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순종도 잘하고 우아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모욕감과 분노와 보복심을 키우면서 그래, 내가 참고 있다, 늙어봐라, 항원이온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회유형은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도 하지만 그 희생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분노를 터뜨려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래 하는 거죠.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노를 억압하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해도 몰라, 아예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상책이야 라고 하는 형인데요, 상책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여서 병원 순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형은요, 비난형입니다. 회유형과는 아주 정반대 형이죠. 이런 형은요, 나는 틀려서도 안 되고 약해서도 안 된다는 굳은 비합리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중요하다고 여기고요, 상황만 따져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독재적이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하면 질책을 즐기는 형이에요. 지적질해야 되는 거죠. 계속 상대의 잘못을 찾아내고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고 또 제안을 반대합니다. 비난형이 느끼는 감정은요, 분노예요. 쉽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죠. 주기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 내면이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속으로는 자신이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항상 외롭죠.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또 날립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야기보다는요, 비난하고 복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힘이 있다는 거짓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의존적이고 약한 존재이죠. 셋째는요, 초이성형입니다. 아주 피곤한 형이죠. 나나 너 다 과소평가해버리고 지나치게 합리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황과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자료를 객관성에 대해서 또는 네가 논리적이냐 논리적이 아니냐를 막 따지는 걸 좋아하죠. 감정은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나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감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상황이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요. 매우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고요,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숙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고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감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확 결점 없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비논리적이고 보편성이 부족하고 맹목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들먹이고 나나 너의 감정은 무시하기 때문에 동정심이 부족합니다.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하고 자기 생각만 피력합니다. 재미? 없습니다. 원칙주의입니다. 융통성? 없습니다. 이런 사람 왕따 되기 십상이죠. 넷째, 산만형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아주 부산해요. 나 자신이나 너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요. 상황 대처 능력도 부적절합니다. 주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죠. 대화를 하다가도요, 한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긴장감을 이 사람들은 사실 견디지 못해서요, 산만한 행동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산만형은요, 일방적으로 유머 감각이 있고 즐거워 보이는 모임을 주도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무가치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요. 비일치적이었던 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일치형은 어떻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자신의 개성과 독특함을 인정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나치게 방어적이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믿고 수용합니다. 자신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요. 남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이 주는 모험에 도전하고요. 타인과 친밀하고 변화의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입니다. 일치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면의 일치성과 더불어 영적 차원에서의 일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티아가 말했죠. 사람들은 주로요.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상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또 서로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비난형 남편이 있어요. 그래 남편이 비난을 할 때 순정하는 회유형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똑같이 비난을 퍼부어요. 뭐가 된 거죠? 비난형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속으로 놀랍니다. 갱년기 장애가 아니야 하면서 아내 비유를 맞추려고 무슨 형이 될까요? 회유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남편은 다시 비난형, 아내는 다시 회유형, 상호작용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형에는요, 긍정적인 차원도 숨어 있어요. 비난형은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회유형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초이성형은요,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산만형은요, 즐거움과 유머, 자발성이라는 자원이 있죠. 잘 사용하면서 일치적이 되려는 훈련이 필요하죠. 회유형은요, 타인과 상황뿐 아니라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비난형은요, 타인을 배려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초이성형은 뭘까요? 자기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좀 소중히 여겨야 하죠. 산만형은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꼭 말로 해야 하라의 답은요, 표현을 안 하면 몰라이고요. 말해도 몰라의 답은요, 말하는 방식을 바꿔봐야입니다. 자, 즐거운 인생의 시작은요, 연습의 시작입니다. 자, 말로 표현하는 연습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